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예. 양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정 설 연휴 기간이 있었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엄마랑 언니랑 그 베트남 여행을 가가지고요. 저 혼자 강아지들을 돌보느라 칼퇴근하고. 어머님하고 네. 가셨고, 네. 강아지랑 집에서. 네. 있었습니다. 네. 음식을 엄마가 별로 안 해놓고 가가지고 네네. 거의 인스턴트로 연명을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 미워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좀 추운 날이 좀 지나가고 그래도 네. 우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뜻한 이제 점점 이제 계절로 절기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춥긴 하지만 신정 있고 구정 지나고 이제 2월이 점점 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녹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추워요. 오늘 영하 4도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춥네요. 네. 여기도 추운 것 같아. 이 녹음실. 너무 춥죠. 여전히 네. 춥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냉하네요. 네, 제가 요즘에 또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떤 거? 그 직업상담사 2급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일날 시험 볼 거예요. 제가 왜 하냐면 사회복지를 안 하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직원들 4명 포함해서 5명이 지금 같이 약 일주일 전에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벼락치기 워낙 강해서 제가 대안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까지 사회복지를 할 것인가. 그 직원 4분과 함께 다시 네. 이제 팀을 해가지고. 꾸렸죠. 그래서 그날 만나서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술 먹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 네. 네. 벼락치기 당일날 시험 보고 그럼요. 술 먹고 헤어지자. 네. 저번에 그 방청객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분들 되게 강하시네. 네, 방청객들. 언제 한번 네, 직업 상담사의 세계로 한번. 그럴까요? 그래서 다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아니었잖아요.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네네. 근데 또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조직이 또 거기다. 또 옮긴다고 해서 여기가 힘들다고 옮긴다고 해서 거기 또 별다를 거 없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그만두면 이 기관들을 떠나면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했는데 공부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네, 올해 안에 붙는 걸로 소식을 제가 간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네. 이제 결과를 말했다는 건 작심이 있는 거죠. 이게 새해 보통 작심삼일 한다고 해서 하다가 또 이제 구정되면 다시 한번 새해니까 또 한다 하고 하다가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눈에 이제 살기가 있네요. 살기가요? 생기가 아니고요? 요즘 아니 살기가 있어요. 왜? 좀 여기 냉합니다. 네. 네, 따뜻한 그 라디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정 명절, 그러니까 설 명절이 지난 후에 하면은 저희 또 새로운 새해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특집이에요. 네, 내부 고발 특집. 이거 모시기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이거를 한 6개월 전부터 기획을 했는데, 그래서 6개월 전부터? 내부 고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 한 분만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접촉했는데, 일단 네. 한 분. 네네. 네네. 왜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계의 어떤 내부 고발, 지금 또 미투 운동이 성폭력 관련해서 지금 많이 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고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사실 그 문제를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게 전에 방송에서도 언급했는데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 생계를 걸지 않고서는 사실 어떤 문제로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고발자 특집으로 했지만 사실 한 분만 모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부 고발자로 소개해 주시면 돼요. 내부 고발자분 모시고. 최근에 또 여러 군데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 내부 고발자 김기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게 맞는 건가요? 내부 고발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왠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 저희가 특집 만들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공익 제보도 될 수도 있고 뭐 내부 고발도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공익 제보가 좀 더 네. 어감이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공익 제보자. 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공익 제보자가 좀 더 좋네요. 네. 공익 제보를 하신 기관이 사회복지 기관인 네, 거죠? 네, 네. 역시요. 네. 네. 사회복지기관이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설설설하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어떻게 이 기관이라고 해야 돼? 어떻게 사회복지기관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네. 졸업하고 이제 들어가신 거죠. 네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제 면접 보고 네.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근무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 같은 기관에서. 네네. 네. 첫 기간이고 지금도 계속 여기 다니고 있어요. 음. 그럼 만 3년 좀 넘게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3년 2개월. 아 네. 3년 2개월인데 그 언제부터 왠지 좀 요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닌지? 제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2014년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운영위원회가 아니죠. 인수위원회를 이제 나갔었는데 네. 그때 딱 가자마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가자마자? 네, 가자마자 좀 아니다 이거 좀. 근데 이제 첫 회사니까 원래 사회가 다 이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 그럼 이게 원래 사회배는 안 되는 것 같다. 나 60세 5세까지는 일하고 싶은데. 65세면 이제 관장 하겠다는 건데. 아니죠. 네, 어쨌든 네. 못할 건 없는데 네. 그 관장을 목표로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더 놀 걸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좀 더 놀 걸 그랬었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1월 1일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했어요.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생일이 1월 초여서 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금 너는 집에서 편하겠지. 우리는 지금 너는 안 왔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개고생하고 있다. 선생님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 나는 개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편하게 쉬고 있겠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에게 그 기간 내에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장난치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여기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 그래서 약간 초기부터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위협적인데요. 그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는 뭐 사회생활 뭐 어떻게 따지면 직원으로 들어온지 같은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동료로서 시작된 지가 며칠 안 되는 사람한테 뭐 너는 잘 쉬고 있겠다 하는 거는 그만큼 큰 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인데 그랬던 거죠? 이제 1월 1일에 이제 위탁업체가 이제 법이 바뀌니까 청소를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나는 쉬고 싶다. 나는 네. 집에 내려가겠다. 네. 그거 하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었죠. 쉰다고 했는데 그런 문자가 온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뭐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그런 네. 문자가 그러니까 뭐 선임들한테 온 거죠. 기존에 있던 직원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최근에 뭐 논란이 되는 것처럼 네. 뭐 태움. 태움이라고 하나요? 간호 의료 현장에서 네. 너 벌써 뭐 군기 잡는다고 하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외모로 되게 많이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외모는 아닌데 너무 잘생겨서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나도 가끔 나도 그런 거 나도 안 믿는데 나도 진짜? 어째 안 믿 웬일이야? 직업 상담 믿게 해보시던죠. 약간 좀 양스럽게 생겼다 약간 하는 짓이나 뭐 행동들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미운 털이 처음부터 바뀌었었죠. 그 뭐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하는 거는 네. 그 정확한 그 뭐 어떤 뭐 실적이 있고 또는 결과가 있으면 되는데 네. 그 결과의 평가도 따로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이게 뜻밖인데요? 그런 일을 말하는 건 뭐 또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그 정도는 해줄 수 말할 어떻게 좀 잘못된 X 같은 선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다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 보면 또 너무 내가 온건한 방식인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게 처음 이제 느낀 거죠. 처음 느낌이 그랬다. 처음 느낌이 이거 이러면 좀 더 약간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힘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시작이었어요? 네, 이제 저는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식 입사가 된 그때 처음으로 네. 이렇게 직원 자격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선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데 신입이 쉬러가? 근데 휴일이지만 뭐 이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12월 달에 저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요. 나는 12월 달에 계속 나는 그때 급여도 거의 안 받았나? 그때 10며칠 나가는데 거의 하루에 뭐 10,000원 얼마? 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 네, 그때 그 정도 급여를 받고 그때 제가 10며칠 일하고 20만 원을 안 받았나 뭐 이 정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했으니까 저 1월 1일에 이제 생일 끼고 하니까 좀 쉴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일이 있었죠. 그렇군요.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고 좀 더 이제 업무에 대한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이제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또 어떤 거였나요? 근데 이제 이게 복지관만의 문제는 되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네, 이게 보면 대부분 이제 각 기관마다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그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이제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남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각 그 구청, 뭐 시청과 법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것도 많았고, 이제 직원들이 그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사회복지관 들어가면은 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거든요. 이제 그것에서 오는 좀 약간 부당한 압력들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첫 직장에서 직장의 문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요. 네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 온 문제들을 서서히 좀 이상하다 의혹을 가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또 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윗분들이 시키시면은 되게 이게 맞는 거겠지. 이제 이게 나는 잘 따라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장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게 너무 돌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어르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관장을 위한 복지관인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면은 어르신들이랑 이제 사전 리허설을 하죠. 어르신들 이제 좀 이따가 뭐 제가 어르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뭐 박수 치고 좀 이따 뭐 케이크 나르고 뭐 이런 거 노래 부르고 네. 이런 것들 어르신들이랑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관장이 오면은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연습을 한다고요? 직원들이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랑 저랑 이제 합을 맞추는 거예요. 네. 네. 어르신 이제 다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럼 이제 관장님 모셔오겠다고 하면 잠깐 기다리시라고 한다고. 당사자분도 그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생일이신?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 이제 생일 때 같이 있으니까 네네. 뭐 약간 동선 어르신들 정해드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럼 이게 이용자를 위한 복지관인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복지관인가, 누구의 기분 좋게 하는 복지관인가, 이런 수없이 많은 의혹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은 했죠.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회복지계를 바꿀 거다. 나는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사업의 예산도 잘 몰랐고요. 예산도? 네. 왜냐하면은 항상 뭐 돈은 없다 그러는데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써야 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예산 표에는 잡혀 있는데 이건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잡혀만 있는 돈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비리나 그리고 비리 같은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거를 외부에 말했을 때 그 누구도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뭐 사회생활을 뭐 못한다, 뭐 약간 이렇게 약간 사회 부적응자로 약간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던 경우에 이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해왔던, 왜 항상 이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없는 것 같지? 왜 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이런 의혹들이 이제 좀 사실이란 걸 어느 기회에 이제 알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으로 가졌던 것들 중에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 있었다. 네네.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는 다 의혹이었는데 이제 이게 팩트인 거를 되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팩트인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기관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게 운영에 대한 거에 네.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했을 때 이제 저는 되게 무리한 애고 네. 약간 조직에 약간 순응하지 못하는 좀 약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 평가를 받고 그 직원들도 이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제 직원들도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서요. 그렇죠. 문제를 네.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기분이 나빠지면 이제 직원들 전체가 좀 약간 그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관에서도 좀 약간 좀 침묵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침묵하기를 바랬는데 저한테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이제 압박을 넣는 게 뭐냐면은 뭐 다른 데도 다 똑같다. 아니면은 원래 사회가 이렇다. 아, 예, 뭐 이런 유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다 이렇게 되고 있어. 세상은. 예. 네가 아직 좀만 경험하면 익숙해질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지나면 저 아주 훌륭한 꼰대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다들 좀 저가 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문제인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똑같이 문제 저지르니까 이거 문제 아니야라고 말할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문제면 더 큰 거잖아요. 사회복지 서울에 사회복지관이 98개 있나요? 그 전체가 다 똑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더 해결하겠다는 좀 약간 신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모든 분들이 한다는 건 확실히 이게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뭐 절대 반지인지 권력인지 있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네, 사회복지 기관 자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네. 권력이 한쪽에 몰려 있는 네네. 문제점을 제기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재 직원들로 만연해 있다.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아까처럼 동료분들은 야 네가 아직 사회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전보다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계속 욕을 먹었어야 됐거든요. 그냥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욕 안 먹고 지나가기를 그냥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걸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지가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니까 2017년 2월쯤에 처음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신 것 같고 기관 내에서 시작을 해서 네네. 그다음에 법인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그 절차가 그 연초에 작년에 그 처음 시작하시던 단계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지내온 1년의 시간들 동안 또 크게 일어났던 바뀐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의 의식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제 기대에는 너무나도 못 맞추는데 직원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우선은 그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운영 법인이 이번 연도에 바뀌었죠. 법인이 바뀌었어요? 네, 운영 법인이 이번 연도에 2018년 1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결과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 모르는구나. 근데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생각에는 이 네. 구조가 똑같잖아요. 지금은 사회복지 구조가 똑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하는 법인만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언제까지 뭐 착한 임금 이 사람은 뭐 악한 임금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임금을 기대지 말고 그냥 네. 어느 임금이 와도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네네네. 뭐. 저는 그냥 시스템 구조 이런 게 좀 구비가 돼야지. 그냥 이번 관장님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뭐 약간 이번 관장님 되게 안 좋아. 이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상당히 어르신데 이런 말 하기 좀. 근데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을 특별히 그러니까 모시려고 계속 애를 썼던 이유는 네.
이런 느낌? 아니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했어요. 공익 제보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되게 많은,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복지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아예 떠나게 되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재취업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잘리거나 공격당하고 너.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피해자가 또 이렇게 막 더 피해를 입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어쨌든 법인을 바꿨다는 거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그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가진 어떤 탄압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뭐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을 아예 이제 바꿨다라는 거는 사실 법인이 그 위탁을 놓고 아예 포기하고 했다라는 거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사실 인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인이 바뀐 거면 인정이 된 거 아닐까? 근데 이거는 인정이 된 게 맞는 게 지금 경찰서에서도 맞다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령 관련돼서 이제 그 경찰 조사에서 맞다고 했고. 횡령? 네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 부족하거나 한 것이 특정인한테 빼돌렸다는 보조금 거군요. 보통 횡령이거나 뭐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신고한 게 이제 4월달에 신고가 들어간 게 뭐였냐면 다 횡령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정 사용이랑 횡령건들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에는 되게 이제 갑론을박 약간 지인 여부 사실 되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횡령한 게 맞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나 종교 강요 같은 것도. 종교 강요요? 네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제 그 특정 종교의 신도증을 만들었어야 됐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안 만든 직원이 4명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저는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제가 그 종교를 믿지도 않는데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만약에 그 종교를 믿었다고 해도 그렇게 누가 강압적으로 지시를 한다면 따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를 그 어떤 근거로도 설득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네, 뭐 권유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라고 리스트를 걷어간다면은 그게 강요 아닐까요? 우선 이거 또한 그 서울시 인권 담당관에서 복지관 내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공식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조차 강요 맞다, 종교 강요 맞다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뭐 재볼 때는 이거 대단하신데요? 이 상황이 네. 듣고 보니까 네. 이거 뭐 이거 범죄네 진짜. 아니 되게 어디 지금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유동원 선생님이.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자료를 다 공유를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처음 한 것처럼 놀라움을 표시하시는데 법인을 바꿨어요. 법인 바뀌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바뀔만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바뀔만 한데 바뀌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근데 보통 직원이 바뀌잖아. 그럼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였으면 이제 여기서 매장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분은 그냥 나갈 생각하거나 진짜 돈이 많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 안 해도 그래서 내가 여기 바꾸고 그냥 나 다 뒤집어 엎는다 이런 건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냥 고쳐서 계속 다니겠대요. 다 현장을 다 바꿔서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복지관에 취업한 이유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고서 이제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사회복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회복지를 하려면은 제가 다른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남아서 이곳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했는데, 우선은 아까 그 양혜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바닥이 되게 촘촘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관에서 되게 이제 문제 있는 직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복지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거는 비단 제가 다니는 기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았던 것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잘 안 풀려서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관에 갖는 걸 다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당시 버티기도 힘들었고, 아마 제가 여기 부당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제 손으로 이제 사직서를 쓰고 나가서 다른 기관에 가려고 해도 아마 저는 가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저의 선택은 여기를 이제 바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주변에서 딴 데 가도 똑같다고 하는데, 딴 데 가서도 바꿔야 될 거면 그냥 여기 바꿔서 다니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알고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도 제법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을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되게 옳지만, 네네. 근데 대부분 그 조직은 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행히.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다행히 그런 분이 계셨군요. 근데 좀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약간 좀 싫었어요. 네, 제 인생은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죠. 근데 이게 그러네. 듣고 보니. 네, 저는 제 인생에 되게 맨날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해 주시고 이제 관심 가져서 걱정을 해 주시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약간 기가 빨리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를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었는데 제가 좀 친한 분들이 막 약간 이렇게 막 말리시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맨날 집에 가가지고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네. 정말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걱정하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실적인 그 선에서 타협하듯이 그런 걸 얘기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적당히 하라던가. 어차피 안 바뀌어 뭐 이런 거나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제가 뭐 그 당시에 좀 몰라서 사회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뚜렷하게 횡령을 했고 처음에 이제 횡령권으로만 갔으니까 부정사용이랑 그게 명백한데 그거를 제가 잘못한 걸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되게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막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는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네네. 그건 옳다고 하더라도 네. 그 문제제기 옳은 말을 한 거에 대한 불편함? 네. 그 내부에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사실 그런 본인이 다녔던 직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감? 많죠. 그거를 저한테 좀 약간 좀 배려를 구하는 직원들도 많았고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데 너무 워낙 제가 다닌 복지관이 유명해져 버렸으니까 네. 다 알거든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원래 유명한 데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되게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막 웬일이야. 장난으로 홍보 담당 직원한테 홍보 실적 뭐 따로 안 잡으셔도 된다고. 우리 복지관 가장 유명하다고. 언제 신문 한번 나보겠냐. 네, 그렇죠. 그리고 신문 아무나 나는 게 아닌데. 네, 항상 그 입방아에 오르고. 네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복지관이나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회복지계 비리, 뭐 횡령, 뭐 이런 거, 뭐 약간 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뭐 이런 키워드로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다음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질문이 생각나는 게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상태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법인이 바뀌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약간 독립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네, 빨리 해방을 해야 된다. 네. 일본은 나쁜 거고 우리나라는 빨리 해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확신했어요. 저는 스스로. 왜냐면 너무 스스로에 대한 이 신념이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맞는 거고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된다. 이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한 가지 좀 사례가 될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간 고민 같은 것도 없었어요. 막 집 가면은 막 그때 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리고 맨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서 좀 알리고 이러면 되게 좋았었는데 약간 그 느낌이죠. 지금은요. 약간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냐,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게 좀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 가냐 이거에 대한 방법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여기서 오는 좀 약간 가치관에 좀 약간 혼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일 수도 있을까봐 제 주장이 제가 가자고 하는 방향이 이게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생산적인 그런 고민들. 근데 뭐 지금 이 나이나 뭐 직급에 그러니까 뭐 저만 고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제 좀 뜻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같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어떤 걸 만들지. 네, 어떤 복지관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지켜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익제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회복지관 운영 모델을 한번 좀 제시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직원들의 굉장히 목소리가 작은데 네. 저희는 이제 노사가 이제 같이 화합을 해서 어떤 정말 훌륭한 복지관 운영 모델을 만들 수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자문을 좀 구하기도 좀 어렵고 제가 네. 그리고 이제 뜻도 막 다양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보고 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나 아니면 이제 노조가 그 사업장 지혜로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곳들을 좀 만나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그래도 이전보다는 이전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고민이고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더 좋은 기관을 만들기 위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하는 그런 고민들이 네네. 1년 동안에 정말 큰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긍정적인 또 결과를 얻었다. 어쨌든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어떤 결과라고 그렇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1년간의 싸움이 정말 헛된 게 없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그 아까 뭐 내부 고발에 대한 어떤 직장 동료들에 대한 반응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혹은 그 이 선생님이 한 어떤 그런 행동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반응은 어땠나요?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뭐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저희 많습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도 있었고 좀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로는 뭐 좀 저에 대한 좀 정보를 넘겨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득? 예. 어떤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뭐 김기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 김기용을 제가 좀 조용히 예, 조용히 뭐. 있게 해줄 테니까. 좀 약간 이런 거 해줄 수 있습니까?라는 것도 약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이구나. 몰랐네. 이게 그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상황에는 진짜 극도로 예민했었거든요. 저도요. 너무 불안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막 환영받는 존재라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좀 약간 불편한 존재다라는 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좀 최근에는 되게 좀 이제 뭐 노조도 그렇고 특히 뭐 노조가 많이 이제 사회복지계에서는 힘이 돼주시죠. 그리고 앞에 저희 두 분도 되게 지금 저에게 이제 힘이 돼주시려고 저를 여기로 먼 길도 이제 불러주신 거고 해서 저희는 방송을 위해서 부른 건데. 그렇죠. 뭐, 네. 이 비슷한 사례로 네네. 내부 고발하면 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김경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네. 혹시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도움받는 기관 그런 도움받은 기간 도움을 받는 되게-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마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질문 받은 거를 다 썼어요. 한 8장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초기에 말이 안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어저께도 이제 좀 약간 감사했던 분들 명단을 좀 적었는데 그래요? 네네. 우선은 저는 그 당시 처음에 가장 저를 크게 지지해줬던 거는 그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하윤성 노무사님. 네. 되게 중요한. 네,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거든요. 되게 중요하네요, 역시. 예. 그리고 그냥 정말 수시로 좀 귀찮을 수도 있으실 건데 계속 수시로 제가 물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변 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정의당에서 되게 많이 도움 주셨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서 윤수아 의원실도 이제 갔다 왔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이 보건복지위원회. 예, 이제 저는 이제 광진구 위원회 소속인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크게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때 실질적인 도움도 있었지만 저에게 약간 그 신념이나 가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예전에는 제가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은 아무 일이 없기를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내 권리가 무엇인고 내 노동권, 인권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이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처음엔 두 분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제가 이제 그 노무사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이제 노조에 가입했을 때 이제 되게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딴 데 가면 되게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너 나는 일하고 넌 노냐 뭐 이렇게 하는데 노조 가니까 아니요 노냐가 아니라 되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 불편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노조에 가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처음으로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치 불편해도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거 문제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좀 하라고 약간 왜 그러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노조 가니까 맞다고 이거 문제라고 당연히 문제지. 이거 해결해야 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고 좀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왜냐면은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툭 던져도 뭔 말인지 다 아세요. 제가 막 다른 데 가서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리려면은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안타까운 건 그 전에 그 노무사분이나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그 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선배나 직접적인 도움을 사실 받은 것 같진 않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러네요. 안 좋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안 좋은 이야기 해보면은 사회복지계는 처음부터 도움을 청할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바닥이 너무 좁아요. 저는 정말 친한 친구, 정말로 친한 친구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제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으니까 분명히 전해지거든요. 이제 저라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컸죠. 그리고 보시면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서로요.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 친분 관계를 뛰어넘고 저를 지지해준다? 그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계에서는 좀 약간 처음에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공익제보와 관련된 단체들에서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알고는 있는데 좀 네네. 거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바랬던 거는 이거를 지금 신고가 들어갔는데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주세요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이제 그때 이제 보호해 주겠다는데 저는 제 보호보다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 복지관에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제 입으로 굳이 지금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 듣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실 분들을 참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익 제보하신 분들이 이제 좀 연락이 많이 오세요. 저한테요. 어떤 사회복지 쪽에서요? 네, 사회복지죠. 네. 경험 같은 거. 네, 경험 같은 거나 좀 약간 연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 우여곡절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 알려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그 당시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에 그치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뭐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는 말해줄 수 있지만 제가 큰 도움이 좀 못 돼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약간 이야기만 나누고 좀 약간 좀 정서적인 지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간 내에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사회복지계를 뭐 전복시키자 약간 뭐 혁명을 일으키자 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사회복지계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저희 그 종사자 분들이 노동자 분들이 연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뭐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것만 같이 했으면
저도 사회복지 전공자는 아니지만 연대라는 거가 네. 있는데 연대할 대상을 못 찾거나 네. 어디 의지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도움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지금은 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을 받고 있어서 가서 그런 연락이 계속 많이 온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여전히 거꾸로 보면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 역시 이제 힘듦이 있지. 본인 이야기를 터놓고 같이 옆에서 아이고. 싸워줄 사람이나 선배들이 사실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를 먼저 부딪히고 소리냈던 이제 김경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 아직 그 현실이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최근에 SNS 뭐 페이스북 그 활동 하시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유해주시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반응 좀 어떤가요? 제가 작년 6월부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영웅 심리에 빠지지 말자. 아, 교만해지지 말자.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막 좀 제가 그리고 감정 동요가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고맙고 막. 좀 지켜봐 주시고. 아니 그런 흐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약간 그래도 뭐 그 공유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지 않는지 그런 변화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그래요? 점, 어떤 점이요? 지금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네. 좀 사회복지계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자리를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저와 비슷한 연차의 분들은 네. 그 누구도 함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신 분들이 도움을 이제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저와 같은 연차의 분들이 이건 문제야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조직이 좀 안 된다는 게 이게 되게 아쉬워요 저는요. 아쉬운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예. 아까 그 촘촘함, 이게 촘촘함이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굴러가는 어떤 조직의 문화에서는 촘촘함이 엄청 좋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쉽게 나설 수 없는 굉장히 약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 연차가 낮으신 분들이. 몇몇 분들은 예, 그 말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누르고 싶어도 못 누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동권 교육을 받고 이런 연대나 이런 것들 의식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라도 모여서 힘을 더 내서 그 세력을 키우자 이런 건데 지금 흩어져 있는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의 그런 약자인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건강하게 배웠을까? 라는 또 이런 고민도 해요. 저도 초기에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 기관에서 있는 일들이 그냥 당연한 걸로 사실 받아들인,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제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요? 양 선생님은 초반에 그냥 뭐 일로 와!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침묵은 하진 않았는데 머리를 헤딩. 네, 머리.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침묵하거나 이런 성격은 사실 아닌데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심각한 문제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냥 저게 맞나? 저게 맞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뭐 대표적으로 행령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복지기관에서 생각하는지 좀. 저는 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다들 타성에 젖어버렸다. 타성. 네, 낡은 관습에 젖어버렸다. 왜 타성에 젖어 있죠? 거기에 얽매이만, 그 기관에만 얽매여 있어서 그런가? 그 사회복지계 전체를 좀 약간 흐르는 약간 그런 규칙 관습들. 관습이라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분명히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당연히 우리 권리인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히 져버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장이나 부서장들도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고 직원들 또한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데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저희 중에 군대 문화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원래 아니요.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악의 평범성 좀 약간 느낌이라 그래요? 네. 웬일이야. 네. 다들 좀 약간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은 자신이 한 분도 좀 약간 건강한 그
노동 환경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자신들이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이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죠. 해결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해결까지 못 가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어떤 생각, 뭐 역발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되게 뭐 존중받고 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사회복지는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들여진 사람 이런 것들을 사실 원해요. 그러니까 원하기도 하고 그런 조직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제 그럴 때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뭐 하면서도 저의 행동에 내가 이랬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배들의 상사들의 모습을 은연중에 내가 하고 있을 때 이런 되게 섬찟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응하길 강요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과 옳은 일을 구분이 안 돼요 현장에서. 좀 약간 좀 요즘 좀 긍정적이라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기관에서는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좀 다들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좀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문제인가? 라고 이게 문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좀 더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안 했던 걸 네. 하게 되면은 혼란이 있거나 이걸 네. 옳은 건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두발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교복도 자유화된 적이 있었는데 네. 사복 입고 가는데 그 다음날 애들이 다 교복을 입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사복 입고 가다가 나만 맞는 거 아닌가 하고 다 교복을 입고 온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작년까지는 정장 출근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정장 출근이었는데 제가 가장 좀 약간 복장을 좀 불량하다. 그래. 지금 힙합 전사 같은 느낌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장을 이제 입고 갔는데 이제 저는 뭐 피어싱도 하고 뭐 이러니까 되게 이제 좀 약간 그나마 전 정장 뭐 셔츠 안 입고 티셔츠 입고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왜 그렇지? 주민한테? 아니죠. 저는 기관에서요? 저는 그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왕입니다. 마왕. 마왕? 네. 마왕? 오 대단히 이거. 네, 마왕이죠, 마왕. 네, 마천동 왕자라고. 스스로 지은 건 아니요, 아니죠? 지역 주민들이 네. 예, 지역 주민들이 네. 예. 쌍왕이라고 하시는 저희 힙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PD님도 그래요? 아니 저희 언니가 지금 마천동에 살고 있거든요. 네. 아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마왕? 마천 1동인가 2동인가요? 그거 잘 몰라요. 왕도 1동 살고 2동 왕도 있고 막 그런가? 제가 좀 약간 취약한 게 20, 30대 여성분들에게 좀 취약한데 근데 보통 그렇게 피어싱하고 하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데 피어싱 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 문화 감각이 아무나 이렇게 피어싱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정장 입는 게 오히려 더 네. 쉬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좀 그나마 좀 약간 복장을 좀 불량하게 입는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저희 자율복장이거든요. 근데 초기에 저는 계속 근데 저도 모르게 정장을 맨날 입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도 모르게 정장 바지를 입고. 선생님 왜요? 굉장한 조직 문화를 많이 바꾸셨네요. 근데 제가 복장 자율화. 제가 고민하는 직원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좀 편하게 입고 오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습관적으로 아침에 정장을 입고 있는. 지금 뭐 저희 이제 방송이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좀 직장에 어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그 직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진짜 참고 그냥 침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이 세 가지 부류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 문제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선생님과 비슷한 문제로 직장을 떠날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럼 그 안에서 이게 침묵해야 되나 이거를 말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 아까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온다라고도 하긴 했는데 그 뭐 하실 말씀 혹은 그냥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되게 저희 좀 힘을 함께 모아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제 생각이 좀
부담이 되거나 강요가 되면 또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분의 이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좀 본인이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신 다 뭐든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방향, 사회복지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좀 약간 성찰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재동 씨가 했던 그걸 봤었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나 좀 심경의 변화가 생길 때 이제 그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좀 되게 날카로웠을 때는 너무 많은 제가 이제 비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계속 방어해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난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예전에는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깨주겠다, 난 논리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뭐 이건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너 말은 좀 잘못됐어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을 다 했어요. 저에 대한 비난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막 화는 안 나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그름 따지고 나는 맞고 넌 틀리다에 제가 좀 약간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좀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좀 앞으로는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약간 함께 좀 약간 이해해주는 상대방을 좀 약간 설득보다는 약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제가 지금껏 그거 하려고 잘 안 되는데 대단하시다. 선생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쯤에서 우리가 약간 지어가는 게서 우리가 퀴즈가 낼 때 아닌가요? 네, 퀴즈 내야죠. 퀴즈 나갑니다.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자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올려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27회차 방송이었고요. 전상봉과 서울의 숨은 매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전상봉 대표님이 계신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정답을 매력단체. 네, 그렇죠. 전상봉과 한매력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팟캐스트 준비하고 계신데요. 웬일이니? 네. 이게 저희보다 훨씬 더 인기를 차지하는 맞아요.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 네, 다시 하면 저희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단체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더불어서 좀 광고 몇 가지만 드리면 28일, 그러니까 2월 28일이죠. 내만복 총회가 있습니다. 그날 원래 국경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회날? 아무튼.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번의 방송에 걸쳐서 좀 광고를 했던 건데요. 노인 기초연금 청와대 청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6,670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20만 명을 채우지 못해서 청와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결론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이슈화 시키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좀 안 해주셔서 아직 10,000명도 좀 채우지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거는 같아요. 어쨌든 참여해주신 분들 그래도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번거로움도 있었을 텐데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신 6,670분 네, 여기 내만복에 10만 명 청취자 중에 6,670분 해주셨을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마지막 정답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댓글만 이제 소개해드리고 선물을 드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양산진돌이님 저희 늦게라도 저희가 찾아서 선물을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더 들으시는 분들 들어가셔서 댓글을 다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책이 최근에 내가 만든 복지국가에서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책이요? 네. 누가 썼어요? 저는 오건호 위원장님 저한테 말했는데 오건호의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오건호의 몇 명이라고. 오건호의 몇 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소개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오건호의 3명? 그럼 4명의 공저자? 네, 그렇습니다. 네, 챕터별로 네.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총회에 그 폭발적인 홍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요? 네. 이게 제 책이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책이 나왔다는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얼핏 뜨는 거 얼핏? 네, 그 오건호 위원장님 외 세 분. 정확히 말해줬네. 오건호 위원장님. 위원장 외 3명이 됩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은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최창호 위원장님. 최창호 위원장님도 최창호 위원장 외 3명이라고 하던데. 남재욱 선생님. 남재욱의 떨거니 뭐 이름. 네, 그 김종면 팀장님도 계시죠. 김종면 단독인데 껴뒀다 이렇게.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듣기로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맞나요? 나왔죠? 그럼 이거 선물로 저희 선물로 드리는 거죠, 청취자? 네. 아직 아닌가요? 아직 드릴 거죠? 저자의 사인? 네, 하겠습니다. 총회 때 50권 한 들고 가가지고 사인하도록 해서 네, 정말 저자의 그 따끈한 신간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근데 하지만 한 분만 드린다는 거 하네 방송에 한 분이요. 댓글 정답자 한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김규용 선생님께서 보면 그래도 이 사회복지 계열에 들어와서 좀 어떻게 말하면 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개인들한테 당연히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남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계열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아까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만약 10년 후에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의? 이거 너무 공격적인 질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기관장이 된다면 10년 후에 기관장 되시면 될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중견 사회복지사의 모습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관장이 된다면 어떤 사회복지 기관을 사회복지사로서 계속 일하실 생각이신 거죠? 저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저는 근데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제가 만약에 기관장이 되었을 때 제가 마음대로 기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뀌는 조직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함께 좀 민주주의를 하고 싶고 전 좀 싫은 게 왜 우리의 목표가 사회복지사의 목표가 왜 기관장이 돼야 되나? 왜 우리의 목표가 나는 뭐 팀장, 과장, 부장, 관장 왜 직급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직급으로 항상 뭐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좀 그건 좀 전 싫어요. 네. 우물에 대한 현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좀 저희 지금 기관에 좀 바라는 거는 요즘 되게 좀 자주 나오는 말인데 좀 약간 원칙과 상식 있고 저희가 예전에는 좀 반칙과 편법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정도를 고려한다는 거를 복지관에서 이제 표명하고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문제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방송이 사회복지사들만 듣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 분들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분들, 현장 종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는지. 이게 특정인에 대한 어느 순간 제가 듣는 특정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제 비춰질까봐 좀 많이 좀 우려가 되었어요. 네. 그 개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소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도 외부 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많은 눈길이 있으면 좀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함께 좀 더 좀 새로운 사회복지계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양희 선생님 뭐 같은 사회복지사잖아요. 물론 직업 네. 상담사를 꿈꾸는 사회복지사지만 아, 꿈꾸진 않고. 꿈꾸지 않고 네. 술 먹는 거 아이고 저요. 아무튼 그 네. 거기도 4명이네. 저도 한 10년 뒤에 제 모습을 꿈꾸면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벌써 5명을 하고 이쪽 분야가 밝은 것 같은데. 네네. 같은 그 느끼고 같은데. 네, 우선은 제가 어떤 사회복지 선배죠. 그래서 뭐 이분한테는 조금 제가 겪어왔던 문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다시 또 이렇게 계속 겪고 있는 사실 문제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선배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힘으로써 그 변화가 좀 큰 변화예요. 사회복지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냥 어떤 공익제보 이런 것들이 그냥 묻혀지지 않고 한 사람이 그 제보한 사람이 큰 피해나 이런 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대단히 아니, 큰 좀 사건이었다. 피해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쨌든 나가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근데 힘이 에너지가 좀 있었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가능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라도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사실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사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에너지는 넘치는.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미안함도 있고 좀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잘 이렇게 싸워서 좋은 어떤 그러니까 설레 그리고 좀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가 계속 건강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좀 힘을 계속 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많은 그 자기의 경험 그 당시 잘못된 걸 고백하는데 결국은 잘못된 건 언젠가는 다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진실적인 반성과 책임 다시 반복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떻게 말하면 사회복지에 미투 운동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공공 제보를 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천동의 마왕 사회복지사 김규용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아니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NG가 많이 나는 거야? 마천동의 왕자. 마천동 왕자 마왕 김규용입니다. 예, 왕자. 왕자. 마천도의 왕자 마왕이라고. 네네네. 마천도의 마왕 김규용. 아니 왕자. 마천동 그래서 왕자. 그게 마왕이라고 마천동 앞에. 왕자 그래서 마왕. 네. 줄임말을 잘 모르는 세대라 그래서 이해해요 선생님이. 마왕입니다. 마천동의 왕자 마왕 사회복지사 김규용 선생님 모셔놓고 이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